안녕하세요. 안동중앙고등학교 학생들. 오늘은 국어 20차 시, 우리 시수에는 없지만 마지막 시험 대비 전 핵심 정리를 하기 위한 강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4개 소단원 중에서 7-1단원과 8-1단원 핵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1단원 고당뇨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된다라는 토론 단원 있었죠. 이 내용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5번을 읽어보고 이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것들을 뽑아봅시다. 첫 번째는 토론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토론은 찬성과 반대가 나누어져서 서로 자기들이 맞다고 주장하고 상대 측의 의견을 반박하는 경쟁적인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토론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주장을 펼치고 이 단계를 우리가 입론이라 그럽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이 단계를 우리가 반론이라 그러죠. 입론과 반론을 하는 경쟁적인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찬성 입장에서 뭐 갑자기 반대로 바뀌거나 이렇게 입장을 변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중요한 토론입니다. 뭐 여러가지 합의를 통해서 자유로운 주장을 펼쳐서 최적의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다, 이런 것들은 토의에 해당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토론은 나뉘어서 서로 경쟁하는 말하기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토론의 종류는요 많이 있지만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루는 것은 교차조사식 토론이 되겠죠. 근데 이거 교차조사식 토론을 알기 위해서는 고전식 토론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클래식한 고전의 토론은 사회자의 말이 시작되고 찬성의 입론, 그 다음에 반대의 입론, 그 다음에 반대의 반론, 찬성의 반론, 이런 식으로 입론과 반론, 그 다음에 뭐 최종 평가가 있을 수도 있고 최종 발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생략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입론과 반론이 반드시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차조사식 토론은 무엇이냐? 입론 과정에, 입론 안에 교차조사라는 새로운 과정이 추가되는 것이 교차조사식 토론입니다. 그리고 반론을 하게 되는 거죠. 구체적인 개념어는 밑에 한번 봅시다. 입론은 자신 측, 내가 상대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이 자신 측의 기본적인 주장과 근거를 처음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누가 항상 먼저 하냐면 찬성이 먼저 하게 돼요. 그리고 토론의 마지막도 찬성이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찬성한테 이런 페널티를 주는 걸까요? 찬성은 항상 현재 상황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 모든 것을 해야 된다, 하자라고 바꿔야 되는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순서상에서 페널티를 줘서 처음과 마지막을 하게 만들어준 거죠. 자, 두 번째는 반론입니다. 반론은 입론과 다르게 상대방의 앞에 말에 나왔던 것 중에서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여 반박하는 단계예요. 반박하는 단계.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단계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주장을 좀 더 강화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반론은 누가 먼저 하냐? 반대가 먼저 해야 돼요. 반대는 찬성이 말했던 이런 입증들을 반박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반증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 반증 책임 때문에 반론은 반대가 먼저 하게 됩니다. 자, 토론을 하다 보면요, 찬성과 반대가 서로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쟁점이라고 합니다. 쟁점. 자, 그런데 이 쟁점에는 크게 3가지가 쟁점이 되곤 해요. 문제의 심각성. 찬성은 항상 지금 현재 처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바뀌자라고 얘기하고, 반대는 안 심각하다, 그러니까 유지하자라고 하겠죠. 우리 본론에서 예를 들면은 고당뇨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비만과 성인병의 문제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 또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한다, 이런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반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해결 가능성이에요. 찬성은 자기들이 제시한 문제 해결 방법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반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겠지. 그럼 효과와 이익입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항상 무슨 토론이든 갈리게 됩니다. 이 3가지 쟁점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다음 논제는 토론 주제를 줄인 말입니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가 갈릴 수 있는 발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학교에 안 올 수 있을까? 이런 거는 토론 주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자유로운 의견이 나누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견이 아니라 딱 명확하게 찬성과 반대가 갈릴 수 있는 발문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의 문제만 다루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 CCTV를 설치하고 도서관을 개선하자. 이건 2가지 문제잖아, 맞지? 그럼 찬성 반대 나뉠 수가 없어요. 한 개는 찬성하고 한 개는 반대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반드시 하나의 문제만 다루어야 된다라는 거. 자, 교차조사식 토론에 있는 이 교차조사는 뭐냐? 반론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입론 단계에 포함되는 것으로 상대 측 입론, 예를 들어서 찬성일이 입론했는데 거기서 뭔가 잘못된 논리적 모순이 있거나 또는 근거가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질문을 통해 입론 과정을 검증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입론에서 바로 반론으로 넘어가기보다 입론 과정을 충분히 검증한 뒤에 반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정교화된 토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입니다. 토론 사회자의 역할이에요. 사회자가 항상 있는데 이 사회자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거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첫 번째는 논제를 소개해 줘야겠죠. 당연히 우리가 무슨 주제로 토론을 하는지 소개하고 토론 왜 하는지, 토론 배경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토론 규칙과 절차를 설명하고 발언 순서에 따라 토론을 진행해요. 입론 찬성 1번 토론자 입론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우리 지문에 있었던 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보아야 됩니다. 토론 규칙과 절차를 설명한 것은 없었죠. 토론자의 토론 내용을 중간중간에 입론을 하면은 요약하고 정리해주고, 반론하면 요약하고 정리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토론을 순화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논제에서 만약에 벗어난 발언을 하거나 또는 과격한 언행을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각 토론 과정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되겠죠. 5번 꼭 읽어보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말로 해도 여러분들이 안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찬성 첫 번째 토론자가 입론을 했습니다. 얘들은 당연히 고당뇨 음료의 가격을 올리자라고 주장하겠죠. 왠지 한번 보자. 고당뇨 음료로 인한 과도한 당 섭취가 비만율을 높인다 하면서 구체적인 그래프를 들고 왔었어요. 그래서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가격을 올려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때 반대측이 두 번의 여자조사를 하는데 당이 비만의 원인이 되는 근거 있나요? 그 다음 미국에서는 권장량 설탕 섭취는 무해하다고 하는데 권장량 먹으면 되잖아요. 꼭 당이 나쁜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가격을 올리면 안 된다라고 했겠죠. 왜? 당은 우리 몸의 필수 에너지원이다. 탄수화물이잖아. 그래서 이것을 소비자가 비싸게 사 먹으면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가격을 올려선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찬성이 뭐라고 교차 조사했냐면 당이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은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해? 그 다음에 축적된 당은 비만의 원인이 돼.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얘기하죠. 찬성 측은 계속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고 보고 있어요. 맞지?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찬성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에서는 뭐라 그랬냐? 왜 가격을 올리지 않냐? 비만의 사회 경제적 비용, 국민건강보험이라든가 의료비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부담하는 국민들의 이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자. 그래서 비만율을 낮춰서 사회 경제적 비용을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반대측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영국과 덴마크에서는 그렇게 설탕세를 부여해서 여기서 설탕세는 고당뇨 음료 가격을 올리는 거죠. 올려가지고 실패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찬성 측이 성공한 프랑스의 멕시코의 사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반대측이 다시 한 번 더 프랑스와 멕시코의 최근 사례를 내면서 첫 해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 이듬해부터는 효과가 없어졌다. 효과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반박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대측 두 번째의 입론을 보면요. 고당뇨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 해로운 성분을 소비할 수가 있다. 또 비만보다 음주 흡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더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비만보다 지금 음주 흡연을 제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비만의 문제의 심각성을 상대적으로 떨어뜨리고 있죠. 자, 그러니까 찬성이 뭐라고 교차조사하냐면 야, 선진국이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고도 프랑스 설탕세를 도입했겠냐? 아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설탕세를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활용한다. 그러면 우리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교차조사를 했습니다. 반론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지해야겠죠. 입론 과정을 검증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던지는 것이다. 됐지?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논제의 종류입니다. 우리 고당뇨 음료의 가격을 올리자는 어떤 논제에 들어갈까요? 하자, 하지 말자, 올리자, 올리지 말자.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따지는 거죠. 올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올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문제 해결 방안을 따지는 논제를 우리가 정책 논제라고 합니다. 보통 하자, 하지 말자로 나뉘는데 이게 무조건 맞는 건 아니에요. 알겠지? 무조건 맞는 게 아니고 뭘 다루는지를 잘 봐야 돼요.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정책이나 방안이나 뭐 이런 제도를 따지는 것을 우리가 정책 논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흡연료를 낮추기 위해서 담배값을 인상하자. 하지 말자. 맞지? 담배값을 인상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맞지? 정책 논제입니다. 가치 논제는요. 정답이 없어요. 이거는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가치 판단을 따지는 논제, 옳다 그르다로 나뉩니다. 흡연의 자유를 강제하는 것은 정당한가?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죠. 맞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치 논제라고 합니다. 사실 논제는 명확하게 팩트를 따지는 거예요. 사실 여부를 따지는 논제. 맞다 아니다로 나뉘는데 담배값을 인상하면 흡연율이 낮아진다.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나뉠 수 있겠죠. 가치 논제랑 또 다른 느낌입니다. 맞지? 사실을 따지는 것. 가치 논제는 정답이 없는 가치 판단을 따지는 것. 이렇게 차이점을 알아두고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논증 구성 요소입니다. 논증은 뭐냐면 주장과 이유와 근거가 묶인 것을 우리가 논증이라고 합니다. 우리 토론에는 항상 이 세 가지가 삼박자를 이루어서 조화롭게 논리적으로 연결돼야 우리가 설득력 있다, 논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근데 각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주장이고 뭐가 이유고 근거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찬성 측의 주장은 뭐예요? 고당요금료의 가격을 올리자. 반대측은 고당요금료의 가격을 올리지 말자. 이게 각각의 주장이 되겠죠. 이유는 토론자들마다 달랐어요. 찬성 첫 번째 토론자는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다. 과도한 당 섭취 때문에. 그래서 당 섭취량을 낮추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자. 이렇게. 이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근거는 무엇이냐? 근거랑 이유랑 헷갈려 하는데 근거는 객관적인 자료예요. 누가 봐도 그렇네 하는 자료. 그래서 통계 자료라든가 실험 결과, 전문가의 의견, 전문기관의 보고서, 과학적 사실, 실제 사례 등등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는 거죠. 이 근거가 있어야 주장과 이유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장과 이유와 근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8-1단원 우리 청산별곡이라는 고려가요 핵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별곡은 갈래가 고려가요입니다. 고려시대 때 불러진 민요인데 조선시대에 궁중악으로 편입된 갈래를 우리가 고려가요라고 하죠. 그래서 고려가요의 특징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고려가요의 민요에서 궁중악으로 편입되면서 많은 수정과 개작을 거칩니다. 왜? 고려시대 민요 백성들이 부르다 보니까 뭐 제한도 없었고 뭐 윤리적 규칙도 없었고 이렇다 보니까 노랫말이 직설적이고 노골적이고 이런 자신의 욕망과 비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담아 넣다 보니까 조선시대 선비들이 보기에는 약간 천하다, 약간 하등하다 이렇게 여겼겠죠. 그래서 특히 사랑 노래가 많았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 남녀 상렬지사라고 부르면서 천대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고려시대 민요였기 때문에 민중이 지었기 때문에 주제가 매우 다양했다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자, 그럼 특징 한번 봅시다. 수정 개작된 흔적이 첫 번째가 시 내용과 관련 없는 후렴구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난데없이 흥을 돋우는 후렴구가 들어가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후대에 추가됐을 가능성이 높죠. 그다음 두 번째는 민요다 보니까 전통적인 민요적 열격 아리랑 생각해볼까요? 아리랑 아라리요 아라리 고개를 넘어간다. 3번씩 끊어있죠. 이 마찬가지 청산별곡도 사러리 랐다 청산의 사러리 랐다 3번씩 끊어있습니다. 사문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러리 랐다 글자 수가 3글자 2글자 이걸 뭐라 그러냐? 음수율이라 하는데 3-3-2조를 이룹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분연체, 연이 나뉘어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뺐다 끼웠다 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많은 수정과 개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청산별곡의 내용 및 특징은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도 했겠지만 각 연마다 중심 내용을 알아야 돼요. 1년은 사러리 랐다. 청산의 사러리 랐다. 머루랑 다리랑 먹으면서 청산의 사러리 랐다 라는 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청산에 가고 싶다. 청산에 대한 동경인데 왜 가고 싶은지를 생각해봐. 지금 여기가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가고 싶은 거겠지. 그래서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청산이라는 이상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울어라세요. 자고 일어나 울어라세요. 너보다 시름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하면서 이 새 보고 우는구나. 너도 우는구나. 나도 시름이 많아서 너보다 많아서 나도 운다 하면서 자신의 이 슬픔을 이입하고 있어요. 화자가 슬픈 이유는 뭘까? 아까 1년에서 추측할 수 있잖아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맞지? 그래서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비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이입의 대상이 새로 나타난다는 것. 세 번째는 이제 청산으로 가요. 근데 가다가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여기서 물 아래는 이 속새를 의미합니다. 내가 떠나온 이 속새를 말합니다. 이 속새로 날아가는 새를 돌아봅니다. 이 새가 날아가는 걸 돌아봤다는 건 뭐야? 청산에 가다가 속새에 대한 미련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미련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 잉 묻은 장글란 가지고 가던 새 본다. 자, 잉 묻은 장글란 또 중요한 시어 중에 하나입니다. 가던 새도 마찬가지. 해석의 다양성이 있었죠. 그 다음 네 번째는 1인공 저인공하여 이럭저럭 해서 낮은 지내왔는데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어떻게 하리라 하면서 이 막상 청산에 와서도 즐겁지 않은 너무 외롭고 고독스러운 이 절망적인 고독과 비탄이 드러납니다. 전체적으로 시 내용이 우울해요. 그런데 후렴구가 뭐예요? 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경쾌한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렴구가 시의 내용과 매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럼 오연 볼까요? 오연은 뭐냐면 어디서 던지던 돌인가 누를 맞추던 돌인가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그냥 우는구나. 여기서 돌은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말해요. 누가 나한테 이런 운명을 던졌어? 누가 준 거야? 이렇게 한탄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맞아서 울 수밖에 없는 체념적인 정서로 드러나죠. 자, 그 다음 6년은 뭐냐면요. 바다에 가고 싶다 그래요. 이번에 4월이 났다. 1년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1년과 6년이 서로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 살고 싶다. 이번에는 남은재와 굴을 먹으면서 바다에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바다로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다 역시 이상향이 되겠죠. 자, 7년은요. 가다가 이 부엌에 가다가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을 봤대요. 해금은 이제 기타와 비슷한 현악기인데 이것을 켠다는 거 봤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 맞지? 그만큼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실제 사슴 분장을 한 광대가 속세, 저 시장 장터에서 공연하는 걸 내가 보게 됐다라는 건 뭐냐? 속세에 대한 미련으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니까 3년이랑 대응됩니다, 맞지? 그 다음에 8년은 이제 마지막 술을 빚어서, 강술을 빚어서 이 마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걸 내가 술이 나를 붙잡으니 어떻게 하겠노 하면서 술을 통해서 해소하려는, 시름을 해소하려는 모습이 보이죠. 본질적 고통의 해소는 아니겠지. 그냥 일시적인 도피와 회피가 되겠죠. 결국에는 이 모든 걸 견뎌내지 못하고 술을 마시는 모습.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고독과 비탄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원래는 1년과 5년이 연관되고 2년과 6년이 연관되고 3, 7, 4, 8 이렇게 되면 훨씬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지금 5, 6년이 바뀌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뀌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자, 특징을 볼게요. 보면 4월이랐다, 청산의 4월이랐다.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AA, BA 구조라고 합니다. 반복적인 구절이 나타나요. 그래서 강조하고 운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만큼 살고 싶다는 걸 강조하겠죠. 그다음 연마다 얄리얄리 얄라샹 얄라리얄라라는 후렴구가 반복돼서 노랫말과 관련 없는 경쾌하고 흥겨운 느낌을 준다. 그다음에 울어라 새야 했을 때 새는 감정이입의 대상, 그래서 자신의 삶의 시름을 드러내고 있다. 그다음에 이 돌은 상징적인 시어죠.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시어입니다. 자, 이것을 그냥 맞아서 우는구나 하면서 체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 나머지는 선생님이 다 설명했고요. 청산 바다는 속세와 대비되는 이상향, 도피처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산곡에서 보는 자연은 하자의 이상향이자 도피처입니다. 자, 주제는요.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 삶의 고통과 비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해석의 다양성입니다. 화자를 3명으로 볼 수 있어요. 자, 터전을 잃은 농민, 유랑민으로 볼 수도 있고, 부신 정권에서 배척된 지식인으로 볼 수도 있고요. 실현당한 여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어가 핵심 시어냐? 잉묻은 장글난 4년에, 자연이 아니고 3년이죠. 미안하다. 3년에 잉묻은 장글란을 보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3년에 가던새 본다 할 때 이 가던새를 갈던 밭이랑 갈던 사이라는 뜻으로 이랑을 의미하면 이 이랑을 봤다는 건 무슨 뜻이야? 내가 농사를 지었다는 걸 의미하잖아. 그래서 과거에 농사를 지었으나 지금은 터전을 잃은 농민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잉묻은 장글라는 장글은 장구, 장구류 이런 걸 의미하는데 잉묻은 장구가 여러 가지 될 수 있잖아. 맞지? 쟁기로 해석할 경우에는 농민이 되는 거예요. 맞지? 자, 그 다음 무신정권에서 배척된 지식인으로 보려면 이 가던새를 자신과 뜻을 함께했던 동료, 하지만 자기는 배척돼 버렸죠. 그래서 이 정치적 동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잉묻은 장구는 우리 날이 묻은 병기,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이 지식인의 칼으로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현당한 여인으로 본다면 잉묻은 장글라는 더 이상 쓸모 없어진 녹슨 은장도를 의미해요. 은장도는 여인들이 품고 다니면서 보통 호신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작은 칼입니다. 그래서 녹슨 은장도 더 이상 여성으로서 뭔가 쓸모가 없어진, 맞지? 것을 의미하니까 실현당한 여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3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다 터전을 잃었다, 정치적으로 배척됐다, 실현당했다, 다 현실에서 고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고달픈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청산과 바다에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속세에도 계속 미련이 생기고 여기서도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술을 통해서 이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산이 날 에워싸고라는 뒤에 학습활동의 현대시가 나오는데요. 이것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를 지금 여기서는 해석해주지 않겠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석한 수업 내용을 읽어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계속 뭐뭐처럼 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청산별곡과 공통점은 자연이란 공간을 속세와 대비되는 공간,
맞잖아? 청산별곡에서도 이 현실을 잊을 수 있는 공간으로 봤잖아요. 그다음에 산이날 에어싸고도 이렇게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봤어요. 뭐 들찔레, 쑥대밭, 금음달처럼 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세와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식했다라는 것이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산이날 에어싸고라는 현대시는 자연문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겠다라는. 근데 청산별곡에는 어떻게 살겠다라는 건 안 나오고 그냥 거기에 가고 싶다라는 것만 나타나죠.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 순리에 따른 삶을 산이날 에어싸고는 노래하고 있고, 청산별곡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고 싶어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뭐 형식적인 차이점으로는 산이날 에어싸고는 반복되는 구절은 있지만 동일한 연에 붙어있는 후렴구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8-2단원과 8-3단원의 총 핵심 정리를 하겠습니다. 꼭 시청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